가만입니다. 더쇼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약간의 반등으로 끝났습니다. 일단은 다행이고요. 트럼프의 행정부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출 허용 검토 호재 뉴스가 떴었죠. 호재 뉴스가 뜨고 괜찮은 상승으로 반전을 하나 싶었더니 주말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이후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전형적인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마무리. 현재는 호재가 떠도 그 호재를 주식시장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세가 좋지 않아요.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서는 저번주에 비트코인 시즌 종료 조건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제 뷰가 제발 틀리길 바란다고. 그런데 또 맞았네요. 틀리길 바랬는데 맞았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좋지 않은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시즌 종료가 됐고요. 시즌 종료라는 것은 9월달 또는 10월달에 코인의 고점이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즌이 개막해야 그 고점이 온다는 뜻이죠. 어쨌든 간에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은 다른 멤버십 영상들을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기법 영상입니다. 추세의 변곡마다 항상 뷰를 드리는데 계속 맞춰왔고요. 이건 좀 틀리길 바랬는데 맞아버렸네요. 공포지수는 10일 금요일 장중에 5까지 내려가면서 공포지수의 신저점을 갱신했는데 종가 마감 기준으로 10일로 올라와 주면서 마감을 해줬다는 것은 일단은 최악은 면했다. 긍정적인 상황까지는 아닌데 최악은 면했다. 하지만 공포지수가 다시 내려가면서 다음 주에 신저점 4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월 관세빔 때는 3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증시가 저점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증시는 많이 올라온 상태고 공포지수가 벌써부터 10일, 5 이런데 이번에 정말 4월의 신저점인 3을 갱신하는 2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저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때 쓸 시드까지도 여전히 아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푸덴콜옵션은 0.82 지난 4월의 관세빔 이후 최고로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증시가 힘들다는 상황이죠. 푸덴콜옵션의 0.80 이상 이 부분은 상당히 매도세가 강하다. 푸세 베팅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키움증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롱에 집중되어 있는데 증시가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 숏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숏을 죽이면서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갈 수가 있는데 현재 너도 나도 줍줍을 하고 있다. 월가의 세력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너도 나도 주식을 줍줍하는데 많은 개미들의 바램대로 상승의 추세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다음 주 어닝 일정은 별다른 기업은 없고 알리바바, 아날로그 디바이스, 속슬의 주요 구성 종목이고요. 그리고 델 있습니다. 사실상 실적 시즌이 끝난 거죠. 다음 주 주일적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PPI와 PCE가 발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9월이에요. 인베스팅 상으로 이 주요 지수가 발표 계획이 나왔는데 10월도 아니고 9월이다. 좋게 나오면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설사 나쁘게 나오면은 괜히 또 완전히 투심이 죽어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발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다 지나간 9월 달을 발표하는지. 그나마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요거는 이제 실시간이니까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휴장입니다. 금요일은 반만 열리는 거죠. 증시가. 사실상 다음 주는 이 3일로만 증시가 열린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의 지수 상황으로 월봉이 결정됩니다. 반전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11월 3주차는 3%가 하락. 상당히 많이 내린 겁니다. 3%면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7%. 그나마 말아 올려서 7%가 된 것이고 한때는 한 9%까지도 최고점 대비 내린 것이죠. 나스닥은 언제나 매년 아무리 상승장이더라도 10% 정도는 하락을 해요. 이런 급락장을 제외하고서라도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단순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하락장으로의 번질지 그것은 1, 2주 안에 결판이 날 것 같고요. 일단은 나스닥은 추세를 이탈했다. 월봉을 보면은 현재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9월과 같은 월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을 보여주고 두 달간의 조정 똑같죠. 현재도 월봉에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는 볼린저 밴드 둥둥을 보여주고 두 달간의 조정을 할 것이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급등주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월봉의 5월선이죠. 현재 5월선을 터치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 선 5월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은 중앙 이평선을 맞으러 가게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죠.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평선을 터치하러 가면은 이 폭이 너무 크거든요. 그냥 이 시나리오대로 월봉의 5월선을 유지해주면서 적당히 이렇게 좀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좋은데,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21년 11월의 패턴, 월봉의 5선을 이탈하고 월봉의 20선, 이평선까지 터치를 하고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안 되겠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니까 명심하시고요. 환율입니다.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이쯤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환율이 장대 음봉을 꼽은 날, 음봉을 꼽았지만 추세를 돌리지 못한다. 환율은 계속적으로 내려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의 장기 저항선, 이 빨간색 선,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요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물론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좋은 거긴 하겠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도래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위험해집니다.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달러로 자산을 갖고 있는 게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골드입니다. 골드는 뭐 그다지 방향성이 없이 횡보 중입니다. 그래도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 지금 골드를 투자하기가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빅스 지수입니다. 다행히 빅스 지수가 금요일장에서는 좀 내려오는 모습, 빅스 지수가 좀 내려와야 이런 미친 변동성, 하락 변동성이 멈출 텐데 일단은 추세상으로는 빅스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좀 더 내려와 줘야 돼요. 일목균형표를 이탈해 줘야 됩니다. 20 이하로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야 증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좋은 건 아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숏이 스토캐스틱 과매수권 이렇게 좀 떨어져 주면은 좋을 텐데 어느 정도 한 템포는 다 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 과매수권이 길어지면은 여전히 증시는 내려간다고 봐야 되고 이 과매수권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 키움전사의 ETF 순매수는 여전히 풀롱의 시대, 월가의 세력이 키움 개미들을 그렇게 쉽사리 돈을 벌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하방의 추세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제 맞으러 갈 줄 알았는데 이 추세를 이탈했어요. 그러면 다음 뭐 요런 추세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 다행히 금요일에 말아 올리는 듯 했으나 메인 하방의 추세 채널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매우 좀 좋지 않은 상황. 여기로 들어와줘야 다시 추세 상단으로 맞고 떨어지더라도 이 맞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추세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에서는 추세로 들어오는 듯 했으나 이 추세 하단에서 마무리를 해줬다는 것은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4시간 봉의 이평이 계속 하방의 추세. 그러니까 금요일의 반등이 찐 반등이 아닙니다. 전혀 1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락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주봉을 봤을 시 주봉의 이평선이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락장으로의 전환은 아직 아닌 듯 하나 다음 주의 상황에서 주봉 이평선 밑으로 캔들이 잠기면은 하락장의 진입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평선을 확실하게 이탈하면은 기관들이 던져요. 지난 24년 8월 엔캐리 청산 이때는 극적으로 말아 올리면서 반전을 이루었으나 굉장히 위기였죠. 이때도 그런 위기가 다음 주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은 스토캐스틱의 과매수권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이고 주봉상에 MACD 음봉이 떴다. 지난 5월 상승 추세로의 전환 이후로 처음으로 MACD 음봉이 떴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는 매우 이머전시의 상황. 데일리 단타는 언제든지 뭐 가능하나 긴 분할 매수의 시대가 도래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반전이 온다 한들 이렇게 다 물려있잖아요. 지금 계속 본전에 던질 거예요. 개미들이. 악성 매물이 3주간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리사 쿡인가 뭔가 흑인 여자가 증시를 망쳐놨어요. 거의 뭐 4월 초나 3월 말에 트럼프가 증시를 망쳤던 것처럼 리사 쿡이 망쳐놨다. 엔비디아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서도 급격한 하락. 어제도 증시가 양봉으로 끝났으나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 정도로 끝났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엔비디아는 일단 추세를 이탈했고요. 일목균형표 자리까지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탈한 상황. 엔비디아가 일목균형표를 이탈한 적이 없거든요. 5월 상승 추세가 시작된 이후로 일목균형표를 이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올라와 주지 못하면은 급락을 맞게 돼요.
하방의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 반도체도 추세를 이탈하고서 여기도 이제 이탈했었죠. 이탈하고서 이렇게 횡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스토캐스틱의 과매도의 구간으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과매도의 구간이 호재는 아닌데 과매도의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 반등은 나올 구간이긴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매수를 하고 그냥 잠만 자도 되는 그런 평온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결국에는 추세 하단선까지 또 내려주는 상황. 테슬라는 반등을 못했어요. 1%의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터치 이런 좋은 상황이 나오면은 평단이 아주 낮은 장기 투자자들 빼고 탈출해야죠. 주봉을 봤을 시에도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상황. 주봉의 중앙 이평선 이탈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주봉의 이평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다 던질 겁니다. 주봉의 이평선을 이탈하면은 다 던진. 주봉의 이평선을 이탈하면은 다 던진다. 다음 주가 3일밖에 증시가 열리지 않는데 방향을 그냥 결정하지 말고 12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세요. 주봉의 이평선을 이탈하니까 다 던지지 않습니까? 추세 이탈이요. 그나마 애플은 여전히 건재한 상황. 구글도 최고죠. 구글은 최고. 아마존도 주봉의 이평선을 이탈하니까 다 던지죠. 메타도 주봉의 이평선을 크게 이탈하니까 4주 연속 하락.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메타는 선제적으로 내려서 지켜줘야 될 580 라인은 일단은 지켜주긴 했어요. 계속 여기서 옆으로 이제 좀 흐르는 모습. 그런데 메타의 초장기 지지선인 검정색 선 여기를 이탈하면은 사느라. 검정색 선 여기가 메타의 마지노선입니다. 저는 이 검정색 선을 이탈하면은 메타를 손절할 예정이고요. 넷플릭스는 일단 여기서 던졌는데 여기서 던지고 이평선을 돌려주길 바랬는데 돌려주지 못하고 계속된 급락. 일단 여기서 매도한 거는 잘했네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다시 매수할 생각이 없다. 빨랑튀어도 주봉의 이평선을 이탈. 빨랑 튀세요. 후드도 주봉의 이평선을 이탈. 후드는 참 좋은 종목인 줄 알았는데 사느라. 그리고 저번 주에 WM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죠. WM은 배당주 성향의 쓰레기 처리 독점 기업이죠.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 매수 타점이었죠. 주봉의 상단 볼린저 밴드 둥둥 이런 거는 매도의 타점. 하단 볼린저 밴드 둥둥은 강력한 저점의 신호. 기억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브로드컴은 아직 그나마 양호한 상황. TSMC도 추세 하단선에 걸쳐서 이제 생명이 간당간당한 상황. 그나마 IWM, 러셀이 약간의 반등을 해주면서 금요일에 중소형주의 몇몇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해줬다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나 중소형주들이 너무 많이 내리고 나서 반등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홀딩으로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단기 매매, 데일리 단타 매매만 해야 되는 상황. 중소형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대 낙폭으로 데일리 단타는 해도 웬만하면은 안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레이딩을 기민하게 잘하시는 분은 약간의 추세 반전의 신호를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 숏 1.5배 NVDS라는 상품이 있어요. 단기 매매로만 해야 됩니다. 또는 TSLQ 테슬라 숏 2배 레버리지. 하락을 보시는 분들은 이 숏을 단기 매매로 하시는 것도 해지 용도로서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숏을 영상에서 말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코인의 공포지수는 10일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테더가 추세 상방의 채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질 차례에서 추세를 돌파했다. 요거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테더의 도미넌스 RSI는 현재 실시간 기준 77에 있고요. 상당히 좀 높은 수치입니다. 통상적으로 RSI가 80이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과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80까지는 안 가고 한 77 정도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극도의 코인의 나락의 구간. 그런데 도미넌스의 주봉을 봤을 시 주봉의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고 있죠. 가상의 볼린저 밴드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남은 주말 동안에 도미넌스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이 상태로 마감이 된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테더 도미에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뜬다. 그러면은 완전히 지금 코인 시즌이 종료됐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 둥둥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테더 도미가 올라가면은 코인은 내려가고 테더 도미가 내려가면은 코인은 올라갑니다. 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테더 도미가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도 오르던가 아니면 조금 더 내리던가 하겠죠. 그러면은
이 구간이 어쩌면 지금 현재 코인을 물린 사람들의 마지막 탈출의 찬스일 수도 있다. 라스트 탈출. 비트코인은 계속 내리고 있고 주봉에 볼린저 밴드 가상의 선을 그어놓으면 다음 주에 이대로 마감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주봉에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이 뜬다. 그러면 다시 기술적 반등 후에 쳐내려도 쳐내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요 구간이 비트코인의 마지막 탈출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안으로 들어왔다가 추세 반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뭐 둥둥이고 나발이고 간에 시즌 종료니까 그냥 뭐 내 갈 길 간다 하고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방향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번 주 주말이거나 다음 주 초가 어쩌면은 될 수도 있겠다. 게더리움은 주봉의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긴 했는데 미세하게 이탈했어요. 그래도 뭔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은 구간이긴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문득 스칩니다. 힘든 장 모두 힘내시고 저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차하면은 이 중장기 투자 물량 아직 뭐 큰 수익권이긴 한데 워낙에 낮은 평단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진다. 장기 추세가 깨지면은 더 이상 들고 가지 않고 매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계속적으로 UDT 회원님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제 멤버십에서는 단순히 제 매수 매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동향을 수시 체크하고 차트 보는 기법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는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 선이 월봉의 5일선이다. 금일 저가에 단타 친 걸 지금 약간 부분 매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1분봉으로 보면은 현재 이런 상태 저항을 맞고 있다. 결국에는 금요일 종가는 이 저항선 한참 아래에서 끝나긴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실시간 상황에 대해서 제 뷰를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개인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된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시간이 또 많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스닥은 우상향할 거니까.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